네, 우리가 젠더 디자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가 강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또 대표님과 대담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토크를 할 텐데 각자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남자 역할도 하고 여자 역할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박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태성 대표님이라고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시는. 네. 회사를 운영하고 네. 있는데요. 사기꾼은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돈 되는 건 뭐 대부분 돈을 주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 약간 청년 멋있어요. 네, 네. 그런 사람. 네, 그 확장성이 있는 네네.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박태성 대표님이라 부를까요? 아니면 편하신 대로. 네, 박태성 태성아 네. 좀 뭐 야자 타임 느낌으로 가도 그쵸? 될 것 같아요. 하다가 네. 생각나 나면 태성아 할게요. 저 누님 하면 되겠습니까? 안좀 자, 그다음에 네.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문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선영 교수님 네. 그리고 박태성아 네. 태성입니다. 클태자의 별성자죠. 네, 클테 별성인데 원래 예. 이룰성자에 보통 많이 쓰거든요. 사람 이름에 별성을 잘 안 써요. 근데 저희 아빠가 맞아요. 동사무소 가는 길에 까먹었어. 이룰성을 까먹으셔가지고 아시는 성 별성을 그 쓰셔서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옛날 분이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젠더 디자인 젠더 프리 젠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선 제가 얘기한 강의했던 거를 듣고 어떤 생각을 먼저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해줘. 네. 사실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계속 네.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젠더라는 입장에서 제가 남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뭐 성차별에 관련된 걸 체감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2주차 그 토론부터 시작하면서 젠더에 대해서 많이 사례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젠더라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한 명의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추구에 대한 네. 그 한정치가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얘기해봐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결국에 누구든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존중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네. 사회에서 어디까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네, 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예. 만약에 내 애가 태어났다면 네. 내 애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고 싶어 한다라면이라는 네. 가정까지 두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 저는 조금 싫더라고요. 아.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예. 뭐 남성답지는 않더라도 예. 그냥 뭐 대중적으로 생각되는 그 남자가 신체적 그 활동할 수 있는 걸 다 활용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막 수술까지 받으면서 여성으로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의견에 즉각적으로 동의해줄 수 있는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저도 뭐 제가 뭐 MZ 세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합당한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할 수 있는 권리는 있고 그걸 선택할 수 있지만 사실 법이라는 게 있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이 나한테 당장 좋은 효과를 가지 못하더라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세금을 예. 세금이 당장 저한테 나에게 혜택이 없어도.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세금을 내는 게 아까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내는 게.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세금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예. 세금은 국민으로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게 이 허용치가 여기까지 도달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남자로 태어나서 그냥 뭐 이렇게 사회적인 학습이나 어떤 형태로든 남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예. 사회가 너무 포괄적이고 허용적이어서 예. 여자로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이분을 오늘 저를 잘못 모신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안 그래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네. 이제 강의하면서 예. 그 젠더 개념을 얘기하면 할수록 사실 저도 이제 더 많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네, 있었는데 이제 금방 아께서 얘기하셨던 거는 태성 태성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너무 극단적인 경우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젠더를 얘기하고 물론 이제 리더십을 배경으로 깔고 얘기는 하지만 이 젠더를 얘기하는 것이 어떤 역할로서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권리 이런 문제들도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저 둘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 제 친구 중에 아주 공부를 잘하고 예. 그다음 S대를 나오고 근데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무려 애를 4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고 박사 과정까지 하고 시간 강사를 하다가 어느 날 스스로 이제 우리는 흔히 폭탄 선언이라고 하는데 예. 걔는 이제 아주 맑은 얼굴로 이제 나 이제 공부를 그만두겠다. 어, 나는 아이를 키우겠다. 키우는데 내 전부를 걸겠다. 근데 걔 입장에서는 예. 그게 자기의 삶의 기쁨이고 삶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 개념에 우리가 이렇게 남성의 얽매여서 살지 말자, 여성의 얽매여서 살지 말자 이런 개념 속에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나는 여성이지만 자궁을 가지고 있고 생식 능력이 있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네.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어. 이것도 하나의 젠더 개념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사회적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네네. 것이고 제 친구처럼 자기가 우리가 봤을 때 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안타까우리 마치 네네. 이런 표현이 좀 걔한테는 안 먹혀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그것은 여성 사회적 자기는 어머니로서 사는 것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예. 젠더라는 개념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를 이제 개념이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저도 이제 모든 얘기 다 확장되는 듯이 해서 이제 출발점은 남성 여성의 출발점은 돼야 돼요. 젠더 개념이라는 그런데 사회적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꼭 밥은 여자가 해야 된다. 돈은 남자가 벌어야 돼. 이런 고정관념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내 성향에 나는 집안일을 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남자가 집안일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여자가 또 밖에 나와서 그게 어떤 고정된 어떤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죠. 혜성 씨는 네네. 집안일만 전업으로 하는 남자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좋을 여자친구가 돈 많이 벌어주면 집에서 뭐 가사를 예. 볼 마음이 매우 예. 있고요. 네. 어떤 그것이 네. 조금 돈을 벌어오는 것보다 좀 덜 표현하기 좀 못한데 아니 진짜- 덜 예.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진 아, 않아요. 노동에 그래요? 대한 예. 비중은 사실 본인이 느끼기에 다른 네. 거니까 사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사람 만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제 얘기를 설득시키는 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능력적으로는 자신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를 하면서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네네. 있는 것일 테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행복한 행위냐고 했을 때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뭐 성취감도 예. 있고 예. 하지만 그건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의 일이고 집에 가서 혼자 휴식하고 영화 한 편 보면서 치킨 먹고 또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이런 것도 즐겨 하거든요. 네. 진짜 다 꺼집어내놓고 버릴 거 버리고 새로운 것들 채워놓고 이런 것들 이런 과정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돈만 많이 벌어와 준다면 저는 가사 일을 할 생각이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네. 생각을 했던 게 네. 아까 행위적인 것들을 통해 부인하는 거. 부인으로 예. 인해서 이제 남성의 역할, 여성적 역할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젠더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결국에는 이분법적인 또 다른 이분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행위를 다 떠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네. 인간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가 강아지를 5마리 키우는데 강아지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그 제가 여자친구가 제일 이뻐 보일 때가 저희가 같이 마트 들렸다가 장을 예. 많이 보고 예. 이거 들 수 있겠나 하는데 그 큰 무거운 박스 자기 혼자 때. 들고 와요. 엄청 반할 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예, 그게. 걸크러쉬. 이 힘세 보이고 제가 2번 그건 옮겨야 남성성에 대한 반항 아닌가? 그런 여자가 그런 가지고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네. 그 결여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여성적이지 않아서 그런 예. 건가? 이게 남성 역할을 대신 해줘서 그런 건가라는 네. 개념보다 예. 그냥 같이 마트를 보고 왔는데 네. 도움이 됐구나. 이게 내가 2번 움직여야 됐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예. 한 번만 움직여도 되겠구나 해서 오늘 행복감이 있더라고요. 아, 같이 어. 살고 있는 파트너가 네. 이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생각. 그 저는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젠더 논의가 많을수록 이게 미궁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대표님도 저한테 질문하셨지만 저는 젠더를 그렇게 생각 많이 하고 하루를 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중요한 일, 뭐 학교에서 뭐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거나 내가 어디 외부 모임에 나갔을 때 뭔가 내가 이제 나를 좀 인지시켜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간혹 떠오르긴 하지만 그걸 내가 남자냐 여자냐로 이분법하지는 않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젠더 논의가 이 젠더를 더 고착화시키고 인지시키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예. 책에서 읽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많이 예, 한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이게 차별은 누구나 당하죠. 사실 네. 인생이 차별은 그냥 불공평하다라는 있어요. 건 그냥 자연의 뭐, 산물이야 나는. 누구나 알고 네. 있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엄청 유명한 경제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권유리아가 는 그렇게 그랬나요? 몰라.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뭐 예. 태어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과 또 예.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다 어린 시절이 있을 텐데 거기 매 순간의 선택에서 관계됐던 그 시간들에 의해서 지금이 만들어졌을 텐데 네. 사실 누구나 이 선택을 해왔으면 책임이 있겠지만 결국에 불공평함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가 선택하지 못한 네. 불공평함은.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모두가 인지하고 존중해주는 사회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남자, 여자, 뭐 예. 인종, 뭐 직업 이런 걸 떠나서.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젠더라는 개념이 남녀 차별을 굳이 시키는 단어로 좀 점점 분류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네. 생각이 이런 토론회장에서 사실 인간 존중과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네. 존엄성이 어떻게 하면 네. 지켜질까? 어떻게 한 명의 인간이 제대로 행복할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네. 이런 토론들이 더 많아져야 맞아요. 되지 네네.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근데 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완전 공감하면서 네. 이 맥락에 저는 젠더가 놓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네. 이제 앞에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좀 느꼈던 건데 네. 그 젠더를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러한 남성, 여성이란 말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히 우리는 아까 중성 얘기도 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너무 뇌리 속에 이분법적인 구도가 너무 뿌리 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 그냥 중성 쪽으로 어중간하게 합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또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 친구도 얘기를 했듯이 예를 들었듯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달라서 네. 우리가 그 차이를 차별화시키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좀 베이스가 되면 좋겠고 네. 근데 어차피 우리는 태어날 때 어쨌건 여성 남성으로 태어나고 물론 그 선택하지 않는 그 영역도 지금 네.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주요한 이 둘로 태어난 이상 분명히 성향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니무스처럼 있을 건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경계를 지어가지고 억압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스스로 좀 하고 싶은데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이 젠더 문제는 그 남성에게도 똑같이 난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억압을 받거나 네,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못하거나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그것이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또 차별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심지어는 이 차별은 또 혐오감으로도 또 승화가 되는 것이니까요. 나라마다 이렇게 젠더 논의가 많은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안 외국의 그런가요? 예. 저 자료 조사를 했었는데 그 루마니아 다른 나라. 그 나라 그 젠더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예. 교육을 하지 말라라고 젠더 네. 교육을 하지 마라. 예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 여성들에게 이른바 그 열린 마음을 갖게 해서 예. 통치하기 힘들어지는 어쨌든 예.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음. 아직까지 그게 의외로 너무 뿌리가 많이 남아 그러니까 있고요. 저는 그 네.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그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어릴 때부터 여자애가 뭐 어디 남자애가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너무 그게 하나의 이제 눈에 가시화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럴까를 그냥 막연하게 이건 제가 어떤 자료를 조사한 건 아닌데 생각을 해보면 그 너무 우리가 억압된 삶을 오래 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제도 있었고 그 군부 독재도 있었고 또 왕조 시대라는 뭐 2000년간의 시기를 겪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내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냥 아주 일상적인 분위기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누군가가 정해진 하나의 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그러니까 목표의식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저의 그냥 생각인데 학생들에게 별이 되려고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빛나려고 하지 마라. 전 진짜 진심이고 이렇게 뭐 목표를 갖고 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러한 가치로 내가 행동해야지는 분명한데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는 건 분명한데 내가 몇 년 후에 뭘 해야 되지는 명확하진 않거든요.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목표를 가졌을 때 느끼는 게 불안감과 좌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내가 6,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5,999면 한 걸음을 더 걷게 되면서 그 만족감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저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표라는 말이 아주 일상화되고 애들한테 묻잖아요. 전 정말 그럴 때마다 화가 나는데 너의 장래 희망이 뭐니? 이런 말은 너무 일상적으로 묻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든지 그 누림이나 즐김, 그 음미하는 훈련이 우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목표에서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내가 갑이 돼야 되고 갑질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돼야 되고 내가 누구 뭐 이렇게 의수돼야 되고 그래야 뭐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그 와중에 이 젠더가 놓여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남성이 어떤 남성과 여성을 아까 말씀하신 차이, 자연에도 차이는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차이가 아니라 다양성이잖아요. 원래 다른 거잖아요. 그럼 지극히 정상이고 저는 그렇게 말해요. 자연 도태도 자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못하는 건 그냥 자연적인 거야. 그래서 자연 도태까지 내가 구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젠더에서도 이걸 권력자 역학관계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혐오 이렇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조금 너무 가치지향적, 목표지향적으로 목표지향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그냥 행복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행복한 방법은 다 각기 다른 거니까요. 네. 저는 오히려 제가 인생의 목표를 찾고 나서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좀 동기부여가 엄청 많이 되면서 행복한 방법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전에는 진짜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고 진짜 그 딱 깨놓고 얘기하면 이제 뭐 밥 먹고 똥 싸고 이런 거 빼고는 다 엄마의 말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네. 목표가 없었어요. 내가 인생에서 뭘 이루고자 뭘 해야 되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하루를 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호주에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자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그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누구도 간섭을 안 받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 한 가지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깨고 나오면서 생각했던 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질문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왜? 뭘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장래희망이 뭐야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그걸 네. 어떻게 할 건지 어, 왜 하고 싶은지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약간 교육 커리큘럼상에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던지는 원론적인 질문 한 가지만 던지고 이걸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민하게 하는 질문들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네.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혼자서 어쨌든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부터는 애들한테 질문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그 본인이 이거 미디어나 이런 매체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행복한 걸 착각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거든요. 자기가 직업적으로 꿈꾸는 것도 착각하면서 꿈꾸는 애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가수가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던 친구들이 가수가 되면 행복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수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가수가 되고 나면 거기 받아들여지는 대중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사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단순히 행복할 거야라는 관점을 가지고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왜 태어났는가 네. 그 원론부터 내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지금 목적 자체는 이제 대안학교 설립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돈을 많이 모아서 학교를 만들어야지라는 목적으로 네.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돈이 안 벌렸고 내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괜찮아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행복이라는 개념에 이제 초점을 맞추니까 이제 또 얘기가 또 이제 행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젠더 쪽으로 저는 이제 아니 젠더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근데 교수님 젠더가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젠더 얘기가 맞아요. 그 근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와중에 그 요즘 왜 이렇게 젠더 얘기가 이렇게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오히려 나오잖아요. 나와서 네. 더 속 시끄럽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네. 생각을 해봤더니 네. 조금 저는 금방 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연식이 있잖아요. 이제 저 때도 사실 저희 집도 종갓집이라서 제가 너무 잘 압니다. 1년에 제사 14번 지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요즘 MZ 세대들은 보면은 요즘 한 명 아니면 거의 뭐 둘만 낳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 차별 안 두고 키워요. 다 이제 그래요? 자식이 하나니까 그렇지. 다 애지중지 맞아요. 키운다고 해서 네네. 이제 집에서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을 때는 여성 남성 차별이라는 걸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저희 명이니까 젠더의 의미가 근데 없기 저희 때문에. 세대 때는 이미 나서부터 맞아요. 그거를 예. 몸소 보기 예.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도 네. 좀 불만스럽지만 그런 게 있었다면 MZ 세대들은 잘할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이제 점점 사회로 나오면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느끼는 충격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마 사실 좀 그런 다를 대비는 거라는 좀 생각이 필요는 하겠네요. 네, 이건 세대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조금 같아요. 다를 거라 그 제가 생각을 이걸 해요. 예, 예. 저번에 토론 이후에 게스트로 참여하면서 이후에 음. 그 약간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경찰의 포도리 포순이가 있잖아요. 네. 이 포순이의 마스카라가 없어지고 치마를 바지로 갈아입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 그런데 그게 왜 어떻게 둘 다 해석해야 치마를 돼요? 입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거 예, 예. 제가 MZ 세대한테 보여줬더니 그게 이거를 뭐라고 문제인 하냐면 거죠. 예. 치마가 더 예쁜데요? 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편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 남자로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러면 편견 아닌가? 그러니까 예. 아니 우리가 왜냐하면 그 예. 은연중에 이분법적 구도 중에 예. 아직까지 남성이 권력자고 여성이 이제 소수자라고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지 입혀야 되고 머리 커트 시켜야. 근데 그 아까 커피 프린스 얘기하셨는데 그 은찬이는 예. 그 프린스는 커피집에 그 왕- 취직할 수 있는 사람 남자여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저는 예. 그 드라마를 사실 한 10번은 봤는데 아. 근데 문제가 조금 되는 게 맨 끝에 걔가 유학하고 오잖아요. 머리를 여성으로 길게 아,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런 아쉽다. 식으로 대입해서 분석하는 것은 조금 아니, 예전에 그때 이제 여성 뭐 인권 신장 그런 게 예, 옛날에 한창 예, 나올 때 여성 해방 예, 초기에 예. 초등학교 교과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거기에 예, 이제 예. 거실에서의 가족의 장면을 이렇게 사파가 음. 있는데
아버지는 신문 보고 어머니는 과일 깎는 이런 게 네네. 있어서 맞아요. 이게 이제 남녀 차별에서 이제 같이 차 마시는 걸로 나왔대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문화가 되니까 네. 가족의 피부색을 다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네. 이제 포도리와 네. 토순이도 그 차라리 치마 바지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패션의 하나로 가면 그 입은법을 비껴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맞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또 아까 커피 프린스 얘기 들으면서도 저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공유가 은찬이한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예. 이제 네가 어떤 거에도 상관없다. 음. 외계인이어도 되고 남자여도 되고 그냥 네가 그 의미가 좋아라고 있는 고백을 있는 하거든요. 대사네. 근데 이거를 좀 더 행복 회로를 굴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은찬이가 외계인이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외계인이어서도 진짜 사랑이 됐을까? 예쁘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대사의 초점은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네. 조건이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네. 게 행복적인 방향이잖아요. 행복을 네. 생각할 수 있는 방향. 네. 사랑한데 서로 너무 행복한 일이야. 인데 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아, 은찬이가 남자였기 남자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자로 변신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가지 길이 있으면 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맞아. 너무 이렇게 네. 괜히 이렇게 우리는 논쟁을 불필요한 싸움을 많이 해. 맞아요. 행복할 준비를 안 하고 네. 행복을 네. 말로 하고, 아까 코끼리는 없다를 생각했는데 네네. 제가 그 젠더를 얘기하면서 더 미궁에 네. 빠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코끼리는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자꾸 코끼리를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 저도 그때 우리 과 교수님이 이제 막 자꾸 행복을 얘기하길래 요새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단어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나 봐요.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는 사회는 그 반대의 상황을 증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젠더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잘못된 정말 건가? 젠더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 응. 포도리가 바지를 입든 입건 말든 치마를 입건 포순이가 신경을 치마를 안 입건 써. 신경을 안 쓸 맞아. 텐데 그게 이제 신경이 쓰인다는 응. 것은 아직까지 뭔가가 준비가 안 돼. 불편한 있다라는 시선으로만 얘기를. 보는 네. 사람들이 많다라는. 맞아요. 네. 아까 어. 말씀하실 때 공감됐던 게 포용적인 사회가 되어야 네. 된다라는 말이 진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예. 너무 제가 이제 네. 호주에서 딱 왔을 때 처음 그때 당시 유행했던 음. 단어가 흑역사라는 아, 단어. 맞아. 네, 맞아요. 흑역사. 그리고 네. 헬조선 이런 헬조선. 단어 많이 유행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 세대는 아무리 힘들었어도 배고프고 막 IMF 터져가지고 회사 다 잘리고 그랬는데도 그때 당시 생각하면서 그때 진짜 이랬는데 이러면서 추억이라고 추억이지, 말씀하시는 맞아. 추억이라고. 예. 근데 요즘에 추억이라고 안 써요. 다 흑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쳐온 것 중에서도 좌절스러웠던 순간, 아. 실패했던 순간, 이런 순간들은 네. 흑역사인 거예요. 네. 네. 네, 우리가 동- 게스트 분이 진행자세요. 다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모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동거라는 건데, 과거에 저희 때의 동거는 정말 몹쓸 짓이고 부모를 괴롭히는 것이고 정말 막장들의 인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세대에서는 동거가 좀 새로운 어떤 같이 공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동거인 거죠. 네네. 떠오르고 있어서 요즘 세대에서 받아들이는 동거를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지금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제가 이제 체감하면서 경험을 들려드릴 수 네. 있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음. 우선 저는 사실 누군가 연애 고민이나 이런 걸 제가 어쨌든 30살이 넘어가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예전엔 말하는 입장이었다면 고민이 있으면 말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선배로서 이런 고민 있어요라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네. 나이 때 그러면 제가 동거를 꼭 해보라고 해요. 아. 왜냐하면 사실 결혼이라는 게 네. 인생 일대 우리 젠더라는 것도 결국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반려자 또 이렇게 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생 함께 하자고 만나주는 반려자를 한번 살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거는 진짜 그냥 모의 시험 없이 수능 네. 치러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 계약 결혼이랑 같은
같은 개념이죠. 계약 결혼이랑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근데 결혼이 원래 계약 아닌가요? 아 그럼 행정적으로 그게- 따지면 이제 계약이 더 근데 이제 그 다르죠. 동거할 때 네. 그 기한을 정하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냥 아니, 저희가 이제 기한을 정하면 슬플 것 같아. 네. 아니, 근데- 6개월만 살자. 아니 이러면. 근데 그 저는 제 생각에 예. 그 기한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60년만 살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 1년 살아보고 괜찮 음. 뭐 어.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이제 예. 결혼을 무조건 전제로 하면 약간 아. 그 논리적일 것 같은 의견인데 음.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어짐을 전제로 근데 하는 게 결혼- 네, 오늘 헤어짐이나 결혼이 헤어짐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살고 좋아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네. 같이 있고 싶어서 또 같이 제가 이야기할 꼰대. 것들이 많아서 꼰대. 이제 같이 진짜 그냥 예, 예. 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 형태. 음.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형태의 주거라고 주거 네. 형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많아졌듯이 음. 이제 결혼은 안 했지만 어.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막 음. 있어지는 왜냐하면 쉐어하우스의 네, 쉐어하우스의 좀 다른 개념 version. 쉐어하우스인데 좋아하는 좀 사람끼리 친밀감이 네 짙은. 그렇죠 훨씬 예. 짙은 근데 제가 대학 다녔을 때는 꽤나 오래 전이었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제 제가 나 나 때는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들렸었는가 하면 그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 생활비. 절약 겸 해서 그 공거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음.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음. 그러니까 그야말로 맞아, 진짜 많아요. 쉐어해서 음. 그냥 방 네, 성적인 네, 결합 네, 없이. 예. 그러니까 공거라는 개념이 음. 그래서 꽤 많았던 걸로 음, 기억을 학교 앞에. 하고. 네 맞아요. 그거는 사실 예. 전 부동산 점점 계속 치솟는 지역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그 일단 저는 공고는 아니고 이제 아, 네. 진짜 서로 공고 아니 어, 혹시 서로 근데 좋아해서 딱금 갈라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슬며시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집으로 들어간 형태거든요. 아, 네. 어떤 말도 없이 그냥 같이 살자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어, 뭐 이따 연애를 하다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음. 같이 뭔가 일을 사업을 또 같이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자고 가야 되겠다는 동업 날이 아니에요, 동업?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고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때는 나 공부한다 때는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음. 쫓겨나는 그게 왜 그런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지방 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남자는 괜찮은데 음. 나중에 여자가 이제 이게 과거 이제 뭐 과거 있냐 음. 없냐 과거로 돼서 이제 여자들이 나중에 결혼하기 힘든 뭐 이런 식의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예, 지금 제 나이 또래도 그런 게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희석된 예. 것 같아요. 뭐 돌아온 어. 방송도 사실 뭐 예능이나 이런 거 보면 싱글녀들 맞아요. 대상으로 네네. 매칭해주는 예, 프로그램도 맞아요. 사실 옛날에 생각 우리 그런 걸 이혼했어요도 예, 있어요. 그런 거 예. 생각할 수 네. 있으셨어요? 없으셨죠 그때도. 아 그때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예. 그 삶의 형태 자체가 그냥 딱 획일화되어 있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도 거의 없었죠. 그렇죠. 요새는 이제 썸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썸 타다라는 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의 그 라인 안에 있는 단계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그 목표 아까 제가 목표 얘기를 한 게 그런 단계별로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못하면 연애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뭐가 안 맞아서 이혼을 하면 결혼에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썸이 하나 더 앞단계가 들어갔는데 썸이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거죠. 썸을 타다가 내가 옷을 갈아입듯이 나랑 안 맞으면 연애를 안 하는데 썸에 실패한 건 아니고 그냥 썸을 탄 거고. 그러니까 네. 이게 개개인들의 욕구가 워낙 세분화돼 있는 건 사실 그냥 창업을 네.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젠더를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도 욕구가 다양해지기 많아진 거죠, 때문인 이게. 거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연애도 결혼도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음. 그 과정도 세분화되고 있는 거죠. 예. 또 썸 전에 단계가 있어요. 있어. 요즘에는 뭐예요? 삼기다라고 해요. 삼기다. 사기다가 아니라 네. 사가 아니라 네, 삼이다. 삼기다. 아, 하나 삼기다 알았네. 있는 중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건 썸이 조금 전이에요. 또 전이요. 네. 완전히 연인 관계와 그 썸 이 사이에 약간 삼기다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 동거에서는 특별히 이제 남성성이라든지 여성성이 문제에서 좀 비교적 자유롭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예. 딱 까놓고 말하면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주변에 동거하는 커플들이 조금 있어요? 주변에 꽤 많고요. 저희 많아요. 직원도 네. 동거를 하고 이 친구는 예. 예전에 동거를 한 주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외쳤던 친구예요. 네. 그럼 동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동거가 뭐 이걸 동거가 끝나고 또 다른 커플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많죠. 그러면 그때 이제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우리가 과거에 이른바 이제 순결의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런 개념들이? 우선 저는 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지금 이게 인생에 보편적인 경우예요. 본인의 경우가? 제가 사람을 많이 안 사귀어가지고 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예.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예. 우선 저와 제 주변은 네. 그렇게 그거를 어떤 주안점으로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을 방해하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인생에 이제 두 번째 동거를 하고 있고요. 아, 두 번째. 네, 제가 첫 번째 동거를 했던 것도 현재 여자친구가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안 하고 저도 이전에 뭐 만났던 사람이라든지 뭐 동거 경험은 없지만 근데 항상 그런 얘기는 해요. 아, 네. 좀 더 만나보고 니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두 번째 동거인데 그 상대방 여자가 세 번째 나의 파트너가 세 번째 내가 동거라고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네, 거예요. 저는 크게 네. 뭐 개의치 않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지금 연락하고 있는 사이면 음. 안 되지만 네. 이미 연락이 끝났고 그 사람과의 교제가 끝난 상황인데 네. 그거를 스트레스 그냥 생각만 하고 굳이 스트레스인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젠더에 부여되는 여성의 의무, 여성이 가져야 될 의무, 뭐 그러니까 순결의 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그 젠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동거자로 인식하는 네, 거예요. 그냥 동거자로 인식하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현재 같이 있고 싶은 파트너의 개념인 거죠. 네. 그 이제 자꾸 그 젠더 개념이 이제 쓰시는 거에 따라서 네. 의미가 이제 자꾸 그 액체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선생님하고 저는 여성이고 네. 대표님은 남성이고 이거는 이제 불변의 진리라는 얘기죠. 이제 이러한 이제 남성 여성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네. 어떤 생활의 형태 속에서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나 자아를 구현하고 또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이제 그 맥락이 이제 점점 시대가 이제 또 바뀌고 이러다 보면 해석의 다양성도 생기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젠더 개념도 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네. 그런 걸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교했을 때 달라진 이거를 이 갭을 알면 네. 이 시대가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세대가 불평불만이 진짜 많은 세대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말이 많고 행동이 좀 굼뜨고 하는 세대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어쨌든 이 변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누군가는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치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립되고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청년들이 이 과정이나 이전에 있었던 그 문화적 배경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아진다면 사실 소통의 부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사회가 그 쓰레기가 되는 삶들 뭐 그런 책을 보면 쓰레기를 먼저 만들고 그 쓰레기로 인해서 이제 권력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사회가 그 권력을 구축하는 방식은 먼저 약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약자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급일 수도 있고, 뭐 노동자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젠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남성들이 하고 싶지 않거나 그 이걸 통해서 여성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반대편은 여성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집안일이 허드렛 일이라 생각하면 여성이 허드렛 일을 하게 하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운전을 제일 처음에 자동차가 생겼을 때 뭐 전국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실 예전에 휴대폰도 그랬어요. 길거리에 이제 한 20년 전에 휴대폰 들고 다 쳐다봤어요. 제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들고 있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과거에 이제 남자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운전을 하면 그건 멋있는 남자고 있는 남자인데, 자동차가 이제 마이카 시대라 그래서 많이 보급이 되고 여자들도 운전면허를 따니까 그
운전의 역할을 어떻게 바꾸냐면 여자가 남편을 출근시켜주는 조력자로서의 그 운전의 역할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그대로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권력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젠더의 역할이 사회의 그런 하부 구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 제도인데, 이게 동거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걸 깨뜨리는 중요한 징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거가 됐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적 안정성이 없잖아요. 사실 안전한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서류상에 내가 아내로 되어 있으면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냥 우리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신해철에 관한 제가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이제 자기는 사제로서 살아가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이분이 그 모든 가족이 외국에 있었고 혼자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암에 걸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병원에 가면 보호자 사인해야 되는데 법적인 서류상의 남편이나 법적 보호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혼했다는 자기의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동거 제도가 갖고 있는 그런 위급 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없어서 만들어낸 그 법률이 있어요. 그게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에는 그 동거 제도가 아주 활성화되어 맞아요. 있잖아요. 그 네. 이름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대통령도 뭐 그렇게 살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보다 그러니까 동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특이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계류 중이라고 들었는데, 생활 동반자 뭐 보호법인가 해서 예를 들면 꼭 남녀 관계가 아니어도 내가 옆집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 내가 너를 그 법적인 그거를 이제 동의를 얻고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워낙 1인 가구가 많고 고독사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동거가 갔을 때는 이게 이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젠더 문제를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저도 생각을. 이런 새로운 주거 형태나 이제 동거라는 네, 예전에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네. 게 요즘 시대에서는 약간은, 그러니까 일반화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런 소유가 늘어나면 네. 그 형태를 인정해주고 그걸 맞아요. 제도적으로 네.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요즘 네. 행정이나 뭐 이렇게 네. 그 그렇죠. 정부 쪽에서 네. 해주셔야 되는 일이 근데 아닐까. 법이 몇 번 했다가 시도됐다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완강한 호주제도 없어진 상당한 그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못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일본, 제가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수업에 써먹었던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지자체에서 몇 군데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고 국가 전체의 법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젠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10분 정도. 네. 그래서 후견인제도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어떤 일도? 후견인제도. 후견인제도? 후견인 아니, 후견인이 아니에요. 후견인이 아니라 생활 동반자 보호법인가 그게 있어요. 그 명칭이 있는데 몇 번 시도가 됐어요. 몇 년도에 어느 국회의원이 올렸다가 좌절되고 그 기한이 넘으면 또 다시 올려야 되니까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젠더가 좀 시한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젠더 논의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네. 이제 사실 네. 동거가 우리가 말하기가 조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가 좀 꺼려할 뿐이지, 저희 연령대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는 좀 늘어나고 있다고 맞아. 느끼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여자친구 집에 있다가 어머니한테 걸렸거든요. 여자친구의 어머니한테. 저 혼자 있다가 여자친구의 집에 아침 일찍 예. 그 혼자 있다가 어머니한테 갑자기 누가 누구셨는데? 대문을 열고 누구세요? 들어오는데 여자친구 출근했는데 누가 들어오는 거지 했는데 어머니 들어 서로.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때 이제 제가 거기 자고 가는 사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 그때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아. 그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카페에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만나는 정식으로 만나는 사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 일단 알겠고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머리채 당기고 뭐 이러시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때 이후부터 이제 정식으로 교제를 허락받고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조금 젠더로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이혼했어요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커플이 물론 연예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재회하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요새 돌싱글인가 뭐 해서 이렇게 네네네. 이제
이혼한 싱글들 사람들이 매칭.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냥 끝까지 간다는 그런 전제는 지금 이제 이걸 빗장이라고 말하면 뭐 오해하실 수 있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족쇄는 지금 좀 풀어지고 있어서 네, 저도 그런 혼인 제도가 좀 다양해지고 있으면서 아까 제가 이제 젠더가 시한부적이라는 얘기를 드린 게 이게 사실 젠더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가장 핵심이 결혼이거든요. 결혼 제도와 출생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사회화되고 그 가국 제도잖아요. 가정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결혼 제도가 다양해지고 동거가 조금 일반화된다면 저는 젠더 논의 그리고 여성들도 지금 사회 진출이 워낙 망성하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는 그렇게 사실 사회 직면에 있는 문제가 젠더적인 이런 뭐 어떤 차별적인 것보다 네. 직면에 있는 문제가 그렇죠. 훨씬 큰 게 다른 문제가 많잖아요. 많죠.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사실 네.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지. 네. 그 말씀처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해결 네. 안이 해결이 되고 예. 또 인식이 다양해지면은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삼지는 네. 않겠죠. 예. 하루 빨리 그러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또 다른 젠더가 나올 거라고 봐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논의거리를 삶의 네. 형태인 예.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예. 새로운 형태의 주거 형태라고 말하면 이게 완전 개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는 저는 공존이라는 개념을 공존과 공생이 지금 현대의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유 예, 이런 예, 얘기를 예, 하는데 맞아요. 그게 굉장히 그 안에 깔려 있는 가치 인식이 중요한 개념을 잘 찝어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게 MPO 역량 강화 실무 리더십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NPO라는 건 이제 공익 활동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공익이 하면은 이제 TV에 나오는 공익 광고 같은 거 보면 거의 여성적인 측면들을 많이 드러내서 이 아이를 품어주세요. 뭐 이렇게 후원하고 돌봄의 가치로 많이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젠더적인 측면이 본의 아니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남성적인 가치도 이게 조금 왜곡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공익 활동에 있어서의 젠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지향하는 것이 좋은지를 특별히 이제 또 관계되는 일을 하시니까 박태성 관계된 대표님이 일이요? 저는 어느 돈 버는 정도는- 일을 하는 아니요, 사람이. 그래도 지금 충분히 얘기하신 게 그런 가치를 갖고 계신 것 음. 같거든요. 들어볼까요? 뭐 저도 이제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엄청 많은 청년으로서 그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청년으로서 또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제 NPO 단체에서 사회 문제를 어쨌든 기반으로 해서 그걸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뭐 젠더적인 성향이 묻어있는지 사실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NPO 단체를 후원할 바에야 그 돈으로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기보다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뭔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돕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아카이빙하고 또 그거를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성팔이라고 하죠. 네. TV 매체나 이런 쪽에 항상 불쌍한 사람들을 전면에 내서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예. 하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그냥 뭐 동정심 형태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이렇게 그냥 급발진적인 한 번적인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평생 살 정도의 막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어떤 구조로 되고 있는지. 오히려 그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험 속에서 이 사람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대화의 장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마케팅도 하고 사실 어쨌든 저는 소통이 많아지면 어떤 차별이라든지 다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 다름을 혼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네. 이 다른 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되는데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왜 다른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 3년 유학을 했는데 네. 거기는 또 그 약간 트랜스젠더 중에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 사람도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렸을 때 거세를 시켜서 여자로 키우는 경우가 아. 많거든요. 그 문화예요? 네, 문화예요. 그 스페인한테 한 400년 정도 점령을 네네. 당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좀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거나 다 하부 이제 약간 허드렛 일을 시키는 일을 하고 상류층을 다 여성으로 구성을 하면서 그 문화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남자들은 찌푸니 기사, 뭐 택시 기사 이런 거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고 사회 지도층이나 뭐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막 전쟁 내전도 있고 이러면서 남자 지도층도 생기고 이랬는데 진짜 제가 한 10년, 12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진짜 여성들이 교수 전부 다 교수하고 뭐 간호사, 의사, 선생님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부족마을에서 태어난 아기는 거세를 시켜서 이제 여자로 키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화적인 대한 이렇게 그렇게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약간 저도 모르게 그 다름에 대한 혐오가 생기거든요. 네. 다른 것에 대한. 네. 근데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그게 훨씬 더 희석되더라고요. 아예 없다. 이 다름을 완전히 공감하고 이해해버리겠다. 이건 안 되지만 그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이해가 되는. 그래서 네.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NPO의 장 속에서도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좀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네, 말을 네, 생각이 훨씬 듭니다. 섬세하게. 네, 선생님. 네. 갑자기 MPO로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리더십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은연중에 깔고 있는 그 이분법적 구도 네. 이것을 사실은 깨자라고 하는 것이 젠더의 취지이고 그다음 더군다나 리더십은 수직적인 질서에서 그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공감이라든지 네. 그다음 배려라든지 연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측면에서는 어떤 차별적인 시선을 걷어낸다면 오히려 젠더적인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의 부재도 또 무너뜨릴 수 있는 또 갑자기 그런 맥락이 태성화에서 대표님으로 하기엔 제가 말을 너무 잘했네요. 저는 그 예. 시혜적인 태도, 그 베풀의 태도를 그 모성과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모성도 사실은 모성이 일방적으로 주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키우는 거는 내가 키움을 당하기도 했고, 내가 또 그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적인 것은 주고받는 그걸 우리가 생태라는 말로 쓰는데, 그래서 공익 활동을 너무 시혜적인 거와 내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어떤 그런 그 휴머니즘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그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우월한 어떤 리더십이 그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성을 너무 신화적으로 신화가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기브앤테이크에 그 사람들 사실은 자기네가 빼앗긴 것을 돌려받는 거라는 당당함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로 모성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길게 달려왔거든요. 4주간 달려왔는데 오늘 그 마무리 시간으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즐거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